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은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 다음 주 금요일 27일 날 매우 중요한 빅데이터이죠.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4월 값이 발표됩니다. 코어 PC 물가지수가 왜 이리 중요한가? FOMC에서 판단의 기초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코어 PC 지수는 2월부터 상승 가속도 둔화 조짐 보이다가 3월 값은 2월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어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거는 3월에도 오르기는 했지만 오르는 가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4월 값들이 추가로 둔화될 가능성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 즉 5월 이후부터 이제 발표될 여러 물가 지수들 지금 수준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 낙관지수 한번 보시면 9개월째 경기 둔화 신호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6개월 이후에 경기 선행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금년 이후에 미국 경제 작년보다 둔화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낙관지수도 같은 결론이고 유로존 경기 전망지수도 비록 5월 발표치 팍 튀어 올랐는데 이거는 4월에 푹 꺼진 거 그 보정하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추세는 꺾인 것으로 이제 판단해야 할 것 같고 그 의미는 그 미국의 경제 낙관 지수와 지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에너지정보청의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이거는 그 미국의 단기 에너지 전망 작업을 수행한 것인데 에너지 전망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바로 성장률 전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22년과 23년에 각 3.1%씩 성장한다고 예상을 했고 세계 경제는 금년에 3.4%, 내년에 3.5% 예상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걸 전제로 에너지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 21년 작년 성장률 미국 5.7%, 세계는 6% 고도 성장이었습니다. 즉 금년과 내년에는 작년 성장률의 대략 반 정도로 둔화된다는 겁니다. 이 성장 둔화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총수요 감소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공급망 장애로 인해서 공급이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는 단기에 급증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수요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요 감소는 인플레이션 둔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공급망 장애는 지금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악화된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은 이게 평균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별 품목별로 보면은 가령 뭐 식품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요거는 당분간 높은 수준 지속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가지수라는 것은 경제 내에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 그 대표하는 많은 숫자의 평균치입니다. 그 속에는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과 에너지는 계절 변동성이 너무나 심해서 그래서 코어 지수를 산출할 때, 근원 지수를 산출할 때는 제외해버립니다. 그래서 코어 PC 물가지수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갈 가능성 매우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지속되는 거 이거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글로벌 유동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는 현상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나보다는 똑똑하죠. 나보다 멍청한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달러를 가지려고 합니다. 같은 값이면 달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달러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펴는가, 금리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시작을 해서 이게 적어도 앞으로 2년 이상, 2년 정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미국 시장에서는 달러 한계 효용이 올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달러라면은 미국 밖에 두는 것보다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글로벌 유동성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즉 모든 돈은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힘센 사람들이죠. 글로벌 자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금융 긴축 여파, 이거는 미국 이외 신흥국, 특히 약한 국가들한테 더 크게 나타나는 거, 이 현상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긴축의 고통은 후진국 중 특히 약한 국가들에게 나타날 거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고요. 달러 강세 지속되는데 그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 물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바로 미국 장기채 수요 증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현금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서 이체시켜 버릴까요? 아니면은 채권을 사겠습니까? 금리가 나오는 채권을 사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글로벌 자금은 매우 스마트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특히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10년채 장기 수익률이 크게 올라 버리면은, 그러면 채권값이 폭락한다는 의미합니까?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에 급락했던 채권값에 이제 글로벌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채권 수요가 늘어나니까 채권값이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건 뭡니까? 수익률 다시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저께 미국 채 수익률 크게 하락한 거, 이걸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장기채 수익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장기 인플레 기대치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을 전제로 저런 액션을 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피크치를 형성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을에는 지금보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최소한 이것보다 낮아 있으면 둔화된 거고, 하락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둔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금리 지표인 30년짜리 모기지 금리,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동안 매주가 아주 가파르게 폭등을 지속했는데 지난주에 꺾였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것도 오늘 숫자가 이제 발표되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추가로 더 하락하는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겠는지 이제 주목을 해야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연관성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더 높고요. 이 모기지 시장은 지난주에 약간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모기 시장이 지금 식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식는 속도가 좀 둔화될 뿐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쪽 부분은 경기가 이렇게 과거처럼 호황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기 시장은. 상품 가격들 한번 보면은 EU가 러시아 6차 제재 이렇게 하면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원유 검수 조치 아닙니까? 석탄은 전번에 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앞으로 가스도 검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반영해서 원유와 가스 가격 단기에 급등을 했는데, 이게 어저께 다 상당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즉 에너지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 수준을 버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WTI 기준 고점이 한 130불 한번 살짝 찍었는데 그 이후로 120불 이상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110불 했는데 그걸 버티지를 못하고 100불 밑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물가지수를 밀어 올리려면은 120불, 130불, 이렇게 140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제시장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 가격을 유지를 못하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바로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 지금부터는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 밀어올릴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고 또 다른 원자력 상품인 철광석과 석탄 이거 보면 이것도 작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피크치에서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서 포스코와 이 조선사 간 금년 상반기 후반 가격 협상에서 가격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철광석 가격 더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야 하는 이유가 더 강해진 겁니다. 철광석 석탄 가격이 작년 고점보다 현저히 더 상승하지 않았고요. 현저히 더 상승했다면 당연히 후반 가격 올려줘야 합니다. 예. 예? 뭐 우리가 뭐 공짜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올려줄 이유가 있으면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작년 고점에서 반대로 지금 크게 내렸고 앞으로도 내릴 추세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선사들이 후반 가격을 올린다면은 이는 조선사에게는 손해를 주고 포스코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조선사 사장들이 조선사 주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배신했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바로 업무상 배임 행위이기 때문에 조선사 사장들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후판가 올리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동결해도 이거 완전 무능한 것이고, 제 생각에는 한 톤당 한 20만 가량 깎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산수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자하고 구조조정 고통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조선사인데, 그런 조선사 사장들이 지금 포스코 같으면 1분기에 이익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싱글벙글 웃다가 지금 입이 찢어질 상황이라는 건데. 그래서 포스코 주장대로 후판 가격 올린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